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올랐죠?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1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기사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심지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도 줄어들 것이라네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제 상식으로는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될 정도의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도 잘 운영하라고 걷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이런 기사 말고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거친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기사 보고 싶습니다. 2021년 3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이 올해 공시가격이 올랐죠.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작년보다 70%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세금 내실 분들은 얼마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공시가격의 상승률에 대한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얼마였는지 또 의미 살펴주시죠. 네. 최근 국토부 관계자께서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네네. 직접적으로 세부담을 해야 되는 국민들로서는 여론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 호로 20년 대비 2.7% 증가했고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네. 공시 중위가격, 평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한 1억 6천 정도고 전국이 공시가격 시세가 9억 수준으로 가정을 했을 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중이 92.1%, 시세가 12억에서 13억 수준으로 보이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비중이 3.7%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 6천만 원이고요.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4억 2,300만 원, 서울이 3억 8천만 원으로 공동주택 가격 공시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 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보다 세종시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종시가 그만큼 부동산이 급등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92.1%인 1,308만 호고요. 서울은 70.6%가 6%인 182만 호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호, 서울은 16%인 41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92%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한 3.7%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16% 정도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세금 내야 된다는 거 당연하고요. 사실 세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네. 우선 주택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뭐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같은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데 영향을 끼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건보료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세법에서 공시가격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이고 1주택인 경우에만 9억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도 부부 단위 공시가격 9억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월세 등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실질 거래 가액이 9억 이하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때 통상 실질 거래 가액이 9억 정도면은 공시가격이 6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0908님이 종부세는 가구로 되는지 1인당 되는지 물어보셨나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단위로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단위로 합산되지 않는다. 보유세는요? 그러니까 보유세 중에 종부세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보유세 중에 종부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랑 아무 관련 없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죄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 아니라 인별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에도 좀 변화가 있죠.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공시가격으로 9억, 시세로는 한 13억으로 예상되는 5억 4천만 원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신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시세로는 약 13억 원 되는 분들이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보유세 관련해서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네. 마포구에 있는 85제곱미터 약 25평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억 공제가 종합부동산세로 9억 공제가 가능할 거고요. 연령이나 장기 보유 공제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공시가격이 10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2억 6천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17%가 올랐습니다. 네. 그 결과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37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이 510만 원으로 약 40%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가구라 할지라도 공시지가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번에 공시지가가 오른 과세로 적용이 되니까 세금이 부담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주택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네. 우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지가 6억 죄송합니다. 네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네네. 어차피 종부세 6억을 넘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자꾸 저랑 관련 없는 세금을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엉뚱하게 물어보나 봐요. 죄송해요. 네. 자, 세금은 국민의 의문이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거고 해당 사항이 있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내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많이 내려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세금 대안이 좀 있을까요? 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 인하를 예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종부세의 경우에는 네. 금년부터 변경되는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인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도 커질 예정이고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에서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50% 공제를 받게 되고요.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되게 됩니다. 네. 분할 납부 제도라면서요? 네. 또한
재산세의 경우 지금 재산세 납부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 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서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네. 공시가격 3억 초가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공시가격 6억 초가 3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분납제도를 도입해서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지가 6억 이하인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9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번에 세금에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지금 우리 청취자 문자 3359님이 집값 오르면 뭐합니까? 죽을 때까지 살 집인데요. 공시가격 인상시켜 세금만 인상시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일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공동명의 소유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세금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네. 그 물건별로 과세가 되고요. 그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될 텐데 네. 종합소득세는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명의를 공동소유해서 부부 각각 명의로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네. 절세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의 경우 1주택인 경우에는 부부 단위든 공동 명의로 그러니까 단독 명의로 있던 부부 단위 공동 명의로 있던 간에 둘 중에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세금의 명의에 따라서 세금의 유불리가 없도록 세제 개편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동주택,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별 소용은 없네요. 그렇죠. 1주택자인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보료 부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21년 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2천만 원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0원. 네, 2천만 원. 2천만 원 오르면 큰일 나요, 선생님. 네, 네. 이에 따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고요. 네. 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됩니다. 지역 가입자에 대한 재산 공제가 재산 규모 상관없이 5천만 원 일괄공제로 확대되어서요.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2,000원의 월 보험료는 오를 수 있지만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지역가입제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개 같은 경우를 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액 부담을 경감해주고 그 이상의 주택이나 다주택자 경우에는 세부 부담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담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6억이 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받지 못하고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1주택을 양도시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기간이 필수 사항이고요. 또한 작년 11월부터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 판정 시 소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시가격과 더불어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세부담 또는 건보료 부담이 걱정인 분들 분명히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께 좀 조언 한마디 하자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현재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 투자나 네. 양도소득이 과세되더라도 건보료 소득에는 합산되지 않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 등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부동산보다는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신 분은 투자 상품, 주식보다 이제 투자 상품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투자 상품도 결국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외 상장 ETF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년 만에 공시가격이 높은 비율로 상승됐습니다. 세부담 관련 내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송지용 세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